기자시 60mm 대패입니다. 기자시 60mm 대패 소개 영상을 찍어 보려고요.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그대로 지금 대패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날만 빼가지고 한번 대패질을 해볼게요. 오케이. 이 나무는 소나무요. 소나무인데 좀 기존에 기계 대패로 치면서 좀 어깨에서 뜯겨 있습니다. 지금 나무 표면 상태가 이래요. 대패는 지금 포장을 막 뜯어서 날만 뺀 상태고요. 여기 옹이 부분에서 억결이 좀 있고, 여기까지는 순결이고 이 부분이 억결이에요. 여기 순결, 억결, 옹이가 있어가지고 덧날을 지금 밀착을 어미날 끝에 밀착을 안 시킨 상태인데 이대로 먼저 대패질을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뜯기면은 덧날을 더 밀착시켜서 안 뜯기게끔 그렇게 대패질을 해볼게요. 역시나 어깨 이 부분에서 좀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. 네, 뜯기네요. 지금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억결이어 가지고 뜯기고 이쪽은 괜찮고 덧날을 붙여서 대패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날을 안 갈았어요. 여기서 출시된 상태 그대로입니다. 오케이. 여기 뜯기는 이 어결 부분에서도 안 뜯겨요.
많이 낮았던가 봅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안 깎이고 있고 다른 부분은 깎이고, 아까 어깨에서 뜯겼던 부분, 이 부분 더 이상은 지금 덧날을 붙여 놓으니까 더 이상은 안 뜯기고, 이 부분은 낮았고, 아까 뜯겼던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, 그렇습니다. 오케이. 점점 좋아져요. 뜯겼던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. 여기 약간 남았는데요. 뜯긴 게 약간 남았는데, 덧날을 더 붙여줘야 될지 해결이 될지 한 번 더 밀어볼게요. 지금 여기서 쭉 볼게요. 이 부분이 아까 기계 대패하면서 많이 뜯겨 있었던 건데 없어졌고, 덧날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뒷배질 해가지고 확 뜯겼던 부분도 많이 없어졌고,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. 일단 대패날이 공장에서 나온 그 상태라 이렇게 날카롭지는 않은 상태인데,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엇결려 가지고 뜯기는데, 덧날을 더 붙여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. 만약에 덧날을 더 붙였는데도 이게 계속 뜯기면은 그때는 날을 갈아야 돼요. 덧날을 너무 붙였는데요. 덧날을 너무 붙여버리니까 덧날을 너무 붙였어요. 오케이. 이제 안 뜯깁니다. 덧날 간격을 좁혀 가지고 하니까. 지금 보면 이
뜯겼죠. 이 부분 덧날 간격을 더 붙이니까 뜯기는 게 해결이 됐어요. 요즘 일본 대패 상당히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때 잘 만들어져 나와요. 그 포장 막 뜯어가지고 날만 빼가지고 대피질을 하는데도 이 정도니까 대패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올 때 상당히 잘 만들어져 나오는 듯합니다. 이번에는 하드우드 한번 해볼게요. 오크입니다. 오크. 이 나무가 높아서 대패질이 제가 좀 힘든데 다 줄게요. 초벌 대패질을 지금 이건 제 제목이어가지고 겉이 상당히 거칠어요. 그래서 초벌 대패질을 한 다음에 비자시 대패로 대패질을 해볼게요. 톱 자국을 없애주고 화이트 오크입니다. 상당히 단단한 나무예요. 초기 세팅된 상태는 이 정도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좋아요. 이제 날을 연마해 가지고 지금은 날이 연마가 안 된 상태죠. 공장에서 나온 그 상태로 그 나무를 깎아 본 거고, 이번에는 날을 빼서 나름 모양을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마해서 다시 한번 대패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은 좀 그 날을 뺄 때 이 부분을 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깎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대패를 구입하시면 끌로요, 이 부분을 좀 귀를 날려주면 좋아요. 망치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망치로 치면은 대패집 윗끝이 으깨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
이렇게 날려주면 대펜날을 뺄 때 이쪽 부분이 깨지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날을 한번 살펴보죠. 뒷날은 이렇게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게 이 정도 마감이면은 뒷날도 지금 뭐 뒷날 전혀 안 건드렸는데도 대패질이 잘 됐으니까, 그리고 대패밥도 끼지도 않았고, 그러니까 뒷날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, 앞날도 이 정도 연마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 일반 공장에서 양산되는 대패치고는 이 정도로 연마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연마가 잘 되어 있는 건데요. 예, 날 것도 굉장히 날카롭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옆면을 보면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.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얇아요. 이 일본 대패 경우에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얇아야지 대패집에 장착이 됐을 때 이게 단단하게 장착이 됩니다. 이게 일자로 이렇게 이 두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두께면은 그 대패집에 장착이 됐을 때 그 조금만 틈이 있어도 이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데, 쐐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뒷날 이 부분 홈팍이 돼 있고, 이렇게 보시면 그 뒷날 연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이 파져 있고, 이렇게 홈 파져 있는 거는 고급 사양입니다. 이게 판판하게 돼 있으면 이쪽 면도 다 연마를 해야 되니까.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틈이 있어야 돼요. 가운데가 더 낮죠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이유가, 이 부분이 판판해 버리면 대펜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판판해 버리면은 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대패집 보시면 여기가 약간 튀어 올라와 있죠. 이렇게 라운드 돼 있잖아요. 이 물매면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다는 거예요. 가장자리는 낮고 가운데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패집 물매면이고 날은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둥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날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반듯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쪽 면은 뒷날이 이렇게 파져 있지 않고 판판한 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, 일본 대펜날 경우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가운데가 낮아야 됩니다. 만약 낮지 않으면은 망치로 이 대펜날을 쳤을 때 날이 반듯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편출, 날 한쪽 끝이 더 높게 나와 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덧날 한번 보겠습니다. 덧날이 디귿자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
이면이 넓죠.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. 그 뭐냐면은 여기에 족이 있잖아요. 족이 날 족이 없이 이렇게만 이 날끝만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 덧날이 일반적이죠. 날끝만.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연마할 때 이 좌우에 족이 없기 때문에 숫돌이나 뭐 사포 위에 올려놨을 때 이 날끝만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면을 연마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날 족이 있으면 넓은 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숫돌이나 사포에 올라가니까 이 상태에서도 그 다른 부가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대로 연마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덧날이 좌우에 족이 있으면 덧날에 이 뒷날을 연마할 때 훨씬 편하죠. 이게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. 이게 일반적으로 기존의 그 덧날을 보면 이게 없어요. 좌우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다른 거 한번 볼까요? 그렇게 돼 있는 날을. 자, 이 덧날을 보면 좌우에 족이 없죠. 그런데 이렇게 덧날 끝이 위로 뾰족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면을 연마하기가 엄청 어렵죠. 이 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긴 한데 이게 물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덧날 경우에는 좌우에 족이 있어서 이 상태 그대로 숫돌에 올려 가지고 연마를 해버려도 된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. 날 점검은 이 정도로 하고, 연마를 해서 날을 더 아주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대패집 바닥, 연마하기 전에 대패집 바닥 한번 보죠. 지금 대패집 바닥 전혀 안 건드린 상태로 그 대패질을 했었죠. 그 이야기는 초기에 대패집 바닥 정비도 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카메라에는 잘 잡히는데 잘 안 잡히는데 지금 2점평이 잡혀 있어요. 이 부분은 지금 뜹니다. 여기하고 여기만, 이 부분은 높고 여기는 낮고 그렇게 돼 있어서 대패집 정비하기도 편하다. 일반 이 3점평이 덜어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, 물론 뭐 3점평 잡는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큰 메리트 없어요.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평 맞고 여기 낮고 잘 안 보이네. 이 부분은 낮고요. 이 부분하고 여기도 낮고, 이렇게 여기만
평이 맞은 2점 평을 잡는 게 정비도 쉽고 유지보수도 편하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2점 평을 잡는다 그래서 평면을 가공을 못하냐, 그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3점 평보다는 2점 평을 잡는 게 대패를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편하더라. 그런 맥락에서 이 대패는 2점 평이 잡혀져 나왔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어디 갔냐? 예. 두께 게이지로 한번 재볼게요. 예.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지금 안 들어가죠? 이 부분 안 들어가죠? 그런데 이 부분 들어가죠? 이렇게 쑥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낮게 돼 있는 거고, 이 부분은 지금 아주, 이게 0.03인데 0.03mm예요. 0.03mm가 지금 통과가 안 되는데, 제가 이렇게 빛을 형광등에 비춰보면은 이 부분에 빛이 약간 미세하게 투과가 되거든요. 그래서 0.03 이렇게 보면 약간 끝부분은 좀 들어갑니다. 제 시퀀스 게이지가 0.03이 더 얇은 게 없어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측정이 불가능한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2점 평, 대패집 바닥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. 예. 만약에 대패질을 할 때 저항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깎아 가지고 더 낮춰버리면 저항이 나무하고 마찰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만 마찰이 되니까 대패를 당겼을 때 힘이 덜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 그 대패질이 힘들면은 이 부분을 이런 가죽칼이나 끌을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주면은 저항이 덜해요. 그 정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0.03 이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떠도 되니까, 제가 두께 게이지가 0.01까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얇아가지고 0.01은 잘 찢어지더라고요. 이게 너무 얇아서 아무리 철판이더라도. 원래 이게 0.01까지 측정 가능한 건데 어디 도망가 버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은, 아유, 이렇게 긁어도 빛을 형광등에 비춰보면, 제가 한 손으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. 카메라로 찍어 볼게요. 카메라. 자, 0.03은 아까
투과가 안 됐는데 여기서 빛을 한번 비춰보면 예, 이제 보이죠 빛이. 이렇게 빛이 보여 안 보이다가 보이죠. 예.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엄청나게 이게 틈이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까 두께 게이지 봤지만 0.03mm 30미크론이죠. 30미크론이면은 우리가 대패질 했을 때 그 대패밥 얇네 라고 한 일반적인 아주 얇다고 생각하는 대패밥의 두께가 30미크론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틈이면은 충분해요.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굳이 대패집 바닥을 정비 안 해줘도 되지만 저항을 확 줄이고 싶다, 마찰 저항을.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자, 날을 연마를 했습니다. 숫돌에 연마를 했고 한번 볼게요. 소리가 훨 부드럽죠? 예, 소프트우드는 이렇고 깎는 소리가 아까보다는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. 하드우드는 뭐 웬간 하드우드는 웬간해도 잘 깎아요. 날이 날카롭지 않아도. 그래서 날물을 테스트할 때는 하드우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우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날이 무뎌도 하드우드는 잘 깎습니다. 소프트우드는 나무가 무르니까 날이 날카롭지 않으면은 그대로 미끄러져 버려요. 나무가 높아가지고 힘을 못 주겠습니다. 힘을. 잘 깎아요. 그래서
기자시 대패는 초기 세팅 상태가 상당히 좋다. 연마지 않고도 나무를 깎을 정도로 초기 세팅 상태가 좋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연마를 안 해도 되느냐? 아까 그 정도예요. 그 정도로 그냥 깎고 싶을 때는 연마를 안 하고 깎아도 되는데, 연마를 하고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, 대패. 이 정도면 뭐 평생 대패로 60mm 하나면은 거의 목공할 때는 이거하고 좀 조그만한 대패가 있으면 좋겠죠. 이 정도 급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모서리 같은 거 칠 때는 이걸로 치고, 좀 넓은 거 할 때는 이걸로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서양 대패 경우에는 이제 기본 대패 이렇게 이게 한 세트죠. 4번 대패하고 블록 대패 이렇게고, 일본 대패는 60mm 하고 한 45mm나 45mm 정도 대패, 이렇게 갖추면은 웬간한 목공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.